박사님께서 저한테 예전에 그 하버드 대학의 울람의 이 주장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46쪽에 각주 99번에다가 그 얘기를 썼는데, 그러니까 이 스탈린이 이 100m 달리기 선수인 김일성에게 권총으로 출발 신호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스탈린이고 선수는 김일성이다,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감독이 중요할까 선수가 중요할까, 예를 들어서 감독이 중요할까 주연 배우가 중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주연 배우가 예를 들어서 아주 연기를 잘 못하면 아무리 좋은 감독이 영화를 만든다고 해도 그 영화는 흥행에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유기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제가 여기다가 썼고요. 50쪽 이하 부분으로 가서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의 네 번째 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한, 중국, 소련, 북방 삼각이 전쟁을 처음부터 주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전적인 상황을 이용하고 국제적인 성격이 우세한 복합전의 특성이 시정일관 지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전적인 상황, 그러니까 내전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남침을 도발한 내전적인 상황입니다. 김일성이 이승만의 정통성 있는 유엔의 승인을 받은 정부를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공인된 38선을 넘은 그러한 불법 남침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보기에 따라서는 내전으로 보이게 됐는데, 그렇지만 그 내전을 가장했다는 것인데, 왜 내전을 가장했다는 것이냐면 그 전쟁을 함에 있어서 김일성은 스탈린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스탈린이 도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1948년 말부터 스탈린의 태도가 바뀌고 50년에 들어와서 이 스탈린이 도발해도 좋다는 승인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국제적인 상황, 거기에다가 이제 마오쩌둥이 만약에 미국이 오게 되면 도울 것이라는 그러한 이 구두의 그러한 공언을 하게 되면서 결국 북방 삼각, 북한, 중국, 소련, 아까 육자회담 얘기를 이상훈 장관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세 나라,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6.25에 책임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지금의 이러한 이 휴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데 있어서 이 소련이나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만은, 그래도 구공산권인 소련과 지금 러시아, 그리고 아직도 그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중국이 예를 들면 북한의 이 핵무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친구고 중국은 지금도 친구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배제되는 그러한 그분들의 보이스, 그러니까 목소리가 지나치게 표출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그러한 수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때의 전쟁은 북방 삼각이 남방의 이각 체제, 그러니까 한미, 아직은 동맹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상의 동맹 국가를 침략한 그러한 전쟁으로 시작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명실상부한 국제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전쟁 개시 국면에서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등 발발을 주도하지 않았으면 스탈린이 자본주의 국가와의 전쟁을 주도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김일성의 역할은 무시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선수였다. 예를 들면 박태환 선수하고 노민산 감독이, 박태환 선수가 뛰어나게 잘하기 때문에 노민산 감독이 잘 조련해서 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는 김일성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소련과 중국의 그런 백업이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은 복합적으로 출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전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51쪽에 그래도 우리는 이 전쟁을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거에서 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의 뒤에는 미국이 있었고 저쪽 뒤에는 소련이 있었다. 그리고 소련은 이 개입을 은폐하면서 결국 이 중국에게 이 힘을 돌렸지만, 그렇지만 뭐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한 것은 소련이었다. 예를 들면 이 소련군 대위 출신인 김일성이 연대급을 지휘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단급, 예를 들면 군단급을 지휘한 것은 소련의 작전 문서가 있어야만 가능했다. 그런 맥락에서 소련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내리고 싶은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전의 성격을 상실한 점은 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없다라는 얘기고, 51쪽에 그 복합전이라는 말은 내전인지 국제전인지 일방적으로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만든 규정인데요. 그렇지만 51쪽 마지막에 세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복합전이라고 해도 내전적 성격이 강한 복합전은 있을 수 있고요. 국제전적 성격이 강한 복합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발을 모의한 단계에서는 국제전적 성격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발발 직후에는 김일성 혼자 싸우면서 내쟁적 성격이 부각되었습니다. 소련이 지원했지만, 군사적으로 무기는 지원했지만 병력을 실제로 명시적으로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를 파견하긴 했지만 그분들이 소련군 제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1950년 6.25 직후에 미국이 참전했고, 그리고 10월 달에 중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국제전적 성격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면마다 국제전, 내전, 국제전 이런 식으로 이 특성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제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형 분단 구조가 이게 이제 1948년에 정부 수립 구조인데요. 그것이 국제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전이라고 하는 1950년 6.25 북한의 남침을 발발하게 했으며, 소련이 개입을 은폐하자 형식적으로는 내쟁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전의 양상을 보였으나 미중 참전으로 국제적 성격이 우세한 복합전으로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전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국면마다 이것을 좀 다이내믹하게, 유동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고맙습니다.